종합소득세를 최대한 절세할 수 있는 꿀팁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으시게 되면 100% 걸립니다.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 정말 이 방법이 가장 큰 절세가 돼요. 대리기사님이랑 세무사님을 모셨는데요. 각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3년차 대리기사 하고 있고 본업으로는 청소 소독업 하고 있는 김부건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절세 드라이버 김주현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전편으로 종합소득세 어떻게 신고하고 어디서 신고하는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PC에서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고 모바일에서는 손택스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셔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을 잘 모르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5월 달에 세무서 1층에 방문을 하시게 되면 민원실에서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핸드폰에 손택스라는 어플 깔아놓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요? 5월 달에 이제 신고를 하시게 되면은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탭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을 잘 못 찾으시겠으면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신고 바로가기라는 탭도 있고 또 상단에 신고 납부라는 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고를 들어가시게 되고 종합소득세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직접 신고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부 소득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두 채움 서비스라고 해서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내가 적용을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매년 5월 달에 국세청 사이트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들이 좀 있어요. 확인하셔야 되는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실제 내가 작년에 벌어들인 소득 금액과 여기 홈택스 상에 나와 있는 신고된 소득 금액이 정확히 맞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5월 달에 아닌 지금도 매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기사님 이런 분들을 만나면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국세청 사이트와 손택스에는 복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세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마이홈택스에 복지이음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복지이음 사이트에서 본인 소득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해당하는 내역에서 이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은 분과 이제 사업장 제공자 등의 명세서라고 해서 저희가 3.3을 떼지 않고 받게 되는 소득들이 신고가 되어 있는 이 두 가지 탭을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 사업자로 신고된 소득은 어차피 원천징수하고 받으시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익숙하신데 이 사업장 제공자 등의 명세서 이 서류에 대해서는 많이 좀 어색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 또한 꼭 확인하셔서 소득금액 신고 누락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업자 제공자라고 적혀 있는 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헷갈려 하시는 게 나는 그냥 똑같은 플랫폼에서 돈을 받는데 어떤 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어떤 거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안 되고 이 두 가지 금액의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소득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의 기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업장 제공자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골프장 캐디님들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골프장 캐디님들은 골프장이 장소만 대여하고 고객분들한테 직접 돈을 받는 이러한 업무 형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부분을 이제 3.3%의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사업장 제공자 등의 명세서라는 부분을 통해서 골프장들에서는 캐디님들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처럼 기사님들의 소득 또한 마찬가지로 일부 플랫폼들에서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지 않고 플랫폼에서 이렇게 사업장 제공장 등의 명세서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두 가지 금액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이음에서 꼭 확인을 하셔서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저희가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득세 안내문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 부분을 기반으로 안내문이 작성이 돼서 아마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안내문의 금액만 보고 나 작년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벌었는데 나 이거 이대로 그냥 신고하면 되겠지? 국세청에서 문제 안 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사업장 제공자의 명세서에 대한 금액도 국세청에서 자료를 다 가지고 있기는 해요. 그 부분까지도 합산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나중에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업종 코드라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각 업별로, 그러니까 직업별로 이 사람들의 세금 신고하는 경비율을 정하기 위해서 업종을 분리해 놓은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리기사님, 그 다음에 저희 퀵서비스 배달원님, 그 다음에 화물업 하시는 분들은 업종 코드가 각각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구분이 되어 있는 게 대리기사님 같은 경우에는 940, 913 코드를 쓰고요. 그 다음에 퀵 배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940, 918 코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 운송업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602, 301의 코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뭐야, 왜 대리기사님하고 퀵서비스는 9코드를 쓰고 화물 운송업은 왜 6코드를 쓰는 거야? 이거는 업종별로 1부터 9까지의 시작하는 부분을 나누어 놓은 부분이고요. 9로 시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처럼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9로 시작하는 업종 코드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단순 경비율, 기준 경비율을 적용할 때의 기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리운전 기사님은 단순 경비율 73%, 기준 경비율이 28%로 정해져 있고요. 퀵서비스 배달원 분들은 단순 경비율 79%, 그 다음에 기준 경비율 27%. 이러한 기준점을 정하기 위해서 업종을 세세하게 분류하고 각 업종에 맞는 경비율을 정해놓는 상황이에요. 올해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한 7천만 원 정도 수입을 대리로 올린다고 하면은 제가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되는 거죠? 네. 7천만 원을 수익 금액을 올렸는데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해서 비용 처리를 받게 되면 영수증의 유무와 상관없이 28%, 수익 금액의 28%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7천에 28%면 1,900만 원 정도 저희가 비용 처리를 받게 되죠. 거기에 따라서 소득공제나 기납부세 등 다 빼고 5천만 원 정도의 과세표준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발생하게 되는 소득세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685만 원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방세까지 납부를 하게 되면 총 753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이동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여러 가지 비용들을 잘 증빙을 모아서 3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만들었다 라고 한번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총 수익 금액은 7천이고 비용을 3천만 원 정도 했다라고 하면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내가 실제 쓴 비용을 넣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과세 표준이 4천만 원 정도가 되고 그렇게 따라서 계산한 소득세가 480만 원, 지방세까지 합치면 총 52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나는 그냥 기준 경비율이든 뭐든 상관없어. 그냥 세금은 내년 5월 달에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니라 매달 내가 쓰는 비용들을 잘 관리를 하셔야 내가 5월 달에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만약에 정말 내가 7천만 원 정도 벌었는데 내가 정말 사업적인 경비로 만약에 정말 이럴 수는 없어요. 근데 5천만 원을 썼다라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세금이 2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결국에는 내가 똑같은 금액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쓴 비용을 관리를 아예 안 해서 기준 경비율을 적용을 받냐, 아니면 그래도 내가 조금 관리를 해서 3천만 원대에 적용을 받냐, 그리고 꼭 5천만 원까지는 아니지만 점점 내가 비용 관리를 잘해서 비용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세금은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씩 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용 관리를 꾸준하게 잘 하셔서 세금을 절세하자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그 꿀팁이 저한테 있으면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은 가장 첫 번째는 내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안내문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내가 매달 업을 할 때 비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고 있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들을 만약에 지출하실 때도 꼭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아 놓으시는 게 저희의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 자체가 내가 번 거에서 내가 쓴 거를 빼고 나머지 금액에서 저희가 뭐 인적 공제를 받고 과세 표준을 계산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비용을 합리적으로 어떻게까지 넣을 거냐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걸 누가 몰라서 내가 이걸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정말 이 방법이 가장 큰 절세가 돼요. 그리고 결국 이 종합소득세를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부분은 신고 기간과 납부를 잘 지키시는 게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납부할 여력이 없다라고 해도 신고는 꼭 하셔야 돼요.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어보니까는 좀 궁금한 것들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음에도 잘 들어가서 제 세금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늘 이렇게 기사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너무 저 혼자 신났나요? 너무 신난 것 같아요. 그리고 복지임은 매달 들어가실 수 있어요. 매달 들어가셔서 내가 실제로 지급받은 내역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2024년도에는 꼭 확인하시길 바래요. 그걸 확인을 하셔야 내가 실제로 잘 지급받았는지, 그리고 올해는 대략 내가 세금을 얼마 정도 낼 건지가 계획이 세워지시거든요. 종합소득세가 어려운 건 1년에 한 번 해서 그렇습니다. 매달 기사님들께서 조금만 챙겨주시면 정말 매년 5월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직장인들처럼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는 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